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하죠. 계속해서 검찰의 자충수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너무 많이 나와요. 계속 나오잖아. 그리고 검사 이른바 검판 이 기득권 카르텔의 횡포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점점 기사들이 이제 점점 그동안에 더 비판적이고 찬양 일색이더니 이젠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많이 돌아선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지난번에도 기자들도 마음속에 그래도 기자다. 기자가 검사는 아니다. 검언 유착이라도 기자들이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러면 기자들도 기사를 쓰게 될 것이다. 그게 정순신 아들 팍팍 사태 같은 거거든요. 아니 저는 그리고 장해찬 건도 많이 다뤘어요. 장해찬 건 나는 박상도가 가장 큰 문제 55 가장 큰 문제일 줄 알았어. 도화선이 됐어. 그랬더니 그것만이 아니었어. 그것만이 아니었어. 그 다음에 이 정순신 건이 나오는데 학폭건에 정말 이거 무한 소송으로 질질 끄는 게 나오는데 야 정말. 법조인도 그래서 쓰겠어 정말. 변호사들이 사실은 많이 그렇게 하고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가해 학생 관련해서 2년 끌어주는 거를 또 성공으로 보기도 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가서 졸업을 할 테니까. 지난번에 정순신 변호사의 근데 당시 검사였지만 아들 사건에서 그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하면서 언어 맥락을 봐야 된다. 뭐 때렸으면은 뭐 자동이겠지만 안 때렸는데 이거는 확인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다는 거잖아요. 재판 판결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인정을 해버리면 재판이 빨리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안 나오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기일도 자꾸 변경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가가지고 자꾸 아니라는 말을 자꾸 해야지. 그럼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확인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학폭 변호사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정말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은 정말 그 뭐 소송비를 얼마나 받아요? 엄청나게 받아요? 그 의뢰인의 재력에 따라 달라지죠. 이 집안은 뭐 거의 조단위 재력이야. 그렇게 많아요 그 집에? 아니야 몰라 하여튼간에 그 외할아버지 엄청나게 부자라며 유산이 외할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지 않잖아. 그러잖아.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참 몇천억짜리 부자들이 많아 그 집은. 그쪽 동네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 지금 정순신 아들 학폭건은 그 당시에 같이 학교를 다닌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명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싸움이 붙었다 이렇게 막 소문도 나고 그랬대요. 근데 대통령이 왜 그걸 몰랐다는 듯이 반응이 나오고. 아니 그건 전 몰랐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좀 믿기 어렵고. 저는 그 선생님 있잖아요. 담임교사인가.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너무 인정을 안 하셔가지고 너무 저는 진짜 좀 실망했다 이런 얘기. 저는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 생각해요. 이 과정에서 민사고는 소위 그때 그냥 검사도 아니에요. 인권감독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중앙지검에. 그 실세 중에 실세인데 그 실세의 재판에 대응해서 학교 측은 그 징계 과정부터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임해서 그때 이제 민사고가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 상대방이 그렇게 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한번 강전 가는 거를 한번 취소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피해자 학생 집에서 다시 소송을 걸어가지고 소송이 아니라 강원도 다시 징계를 걸었죠. 다시 열어달라서 다시 강전 결과가 나오게 했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제 올라가서 결국 상대방이 진 건데, 그러니까 민사고가 사실은 또 거기 간 학생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고. 제주도에서 민사고 갈 정도면 도 전체에서 1, 2등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게다가 그 학교에서도 상위권이었대요. 30%네. 저는 민족사관 고등학교가 정말 뭐냐면 그거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 민족사관 고등학교에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푹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학교가 자존심과 자기네들의 그 지명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법적 대처를 제대로 했다. 그래서 그나마 3심을 1심, 2심, 대법심까지 한 8개월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빨리 해서 3학년 되기 전에 강제 전학을 하게 만들었다. 그건 학교로서는 상당히 대단하게 한 일이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꼭 제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 학생은 8개월 동안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일이 끊임없이 나왔을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 답하면 1년 3개월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라는 그 분은 그 뭐 아빠가 판사를 많이 하니까 무조건 이긴다. 뭐 검사는 뇌물을 받는 직업이라더라. 그러니까 뇌물을 많이 받는다. 이런 말을 막 하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나올 정도로. 그러면 평상시에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었길래 그런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네, 뿐만 줄까요? 아니라 그 민사고에서 학생들에게 공지 띄운 거 보면 우파 학생을 모집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22기는 뭐 우파가 많고 뭐 22기는 좌파가 많다든가 뭐 그런 공지를 띄운 거 있다 화면에 띄워드리려 그랬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게 의외로 오래 걸리네요. 네. 게다가 조선일보를 10년 동안 봐서 그런지 자기는 보수적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또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런 것도 있어서 그 학교는 좌파가 많다더라 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제주도에서 와서 빨갱이다. 이 얘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한겨레 신문을 봐서 빨갱이라고 한겨레 신문을 봐서 그때는 이게 2018년에 나올 때는 한겨레 신문을 봐서 빨갱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출신이라고. 판결문 보내드린 거 거기 보니까 제주도 출신이라서 또 빨갱이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여러 말을 있었더라고요. 했겠지. 이 신문을 보는 것 가지고도 뭐라 했고 그다음에 출신 가지고도 뭐라 했고 그랬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는 학폭의 문제가 아니라 학폭의 문제가 아니라 정순신 검사의 문제예요. 이거는 만약 본인이 법정 대리인이 아니었다, 그게까지 끌지 않았다, 법기술자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그랬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만약 하던 자식들이 어쩌다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상응한 벌을 받고 그런다 그러면 그걸 누가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는 강전이 한번 취소됐는데 나중에 학교에서 또 피해 학생을 또 찾아낸 거예요. 글쎄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가 더 있다고.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더글로리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누구 하나를 피해자를 잡고 그 피해자를 완전히 잡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넘어가는 거지. 재미로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근데 거야. 그 당시에 현직 검사였으면 중앙지검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솔직히 피해 학생들이나 글쎄요. 교사나 이런 그 학폭의 위원들까지도 사실은 이거 내가 괜히 잘못했다가 이게 비공개라고 하지만 사실은 위원이 누군지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위원들이 뭐라고 했는지도 나오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 제가 소송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이 검나는 왜냐면 당시에 중앙지검장 3차장 한동훈님 그다음에 이분 다 같은 라인으로 지금 엄청나게 그 당시에 또 이 특검 라인으로 이제 가기 바로 직전이었나 뭐 그때였잖아요. 네. 엄청나게 사실은 이제 힘이 셀 때였었잖아요. 글쎄. 그래가지고 아마 굉장히 그런 거를 다 이겨내고서는 저기 했다는 것도 나는 저도 아까 얘기하신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애 키우는 입장에서 난 정말 너무 이게 2017년 5월부터 학폭이 시작됐고요. 최종 판단이 난 게 2019년 4월입니다. 4월. 2019년 2월에 전학을 가요. 그러니까 2019년 4월이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오랫동안 학폭당하고 그 이후엔 2차 가해 과정이잖아요. 재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막 힘이 들다가 2018년 4월이 돼서야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어. 그래서 때 마음에 안심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취소가 되고 그때부터 무죄 받았다고 자기가 또 자랑한 거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끔찍한 거지. 재심이 두 번 뒤집어지는 재심 또 뒤집히는 재심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하도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 재심에서 강제 전학이 취소되는 재심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제대로 됐을까? 아빠의 위력이 작용한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돼서 그 과정을 전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그 교사 그 용감한 교사 정의로워 보이는 교사 얘기 중에 진술서를 학생이 쓰면 그거를 부모가 다 고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건 업무방해 아닌가요? 네.